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쓰러지기까지 한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네요. 저 같은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기에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인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왔고 교사 부모님 뜻에 따라 교대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부모님 말만 들으며 저는 모범생 딸로 살아왔고 특별하게 힘든 일 없이 그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대학생일 때도 밤 9시까지 통근 시간이 있었고 외박도 금지였기에 남자친구는커녕 27살이 될 때까지 남자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살아왔네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학교 가정 선생님께서 좋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고 투자자라서 돈 버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소개받고 싶었지만 왠지 덥석 물어버리면 남자 밝히는 여자같이 보일까봐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선생님이 진짜 좋은 기회야. 자기 이렇게 살다가 노천에 든다니까. 우리 같은 직업은 어디서 사람 못 만나요. 맨날 애들 상대, 학부모 상대하고. 보통 직장인들이랑 같나?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받아 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등 떠밀리듯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 가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키도 정말 크고 어깨도 넓고 너무너무 상냥한 말투에 그냥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행히 그 남자도 절 좋아했고 저희는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고 사업하는 남자라고 하니 정말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같은 교육자인 남자랑 결혼하지 뭐 되도 않는 사업자를 집에 데리고 오냐면서 엄청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부모님 꼭두각시처럼 살기 싫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저는 더 완강하게 결혼을 주장했고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겨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처음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갔다 온 2박 3일 사이에 모든 일이 생겼어요. 수학여행을 갔다 온 후 집에 들어온 순간 집안은 텅텅 비었고 책상 위에는 미안하다, 날 찾지 말아라 라는 남편의 쪽지 한 장만 남겨진 채 그냥 모든 게 없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신발, 가방, 컴퓨터까지 모조리 없어진 상태였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황당스러웠습니다. 남편과 미국에 가 있다는 시부모님에게 전화했지만 남편 쪽은 없는 번호라며 뜨고 발신 자체가 안 되고 시부모님 쪽은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장롱 속 명주 실안에 감추어 놓았던 인감 도장을 보았는데 인감 도장도 없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시작되는데 수사가 시작된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저 몰래 펼쳐져 있었어요. 상견례와 결혼식장에 왔었던 시부모님들 그리고 남편 친구라고 말하며 저에게 인사했던 사람들 남편의 직장 등등 모두 가짜였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모두들 연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혼생활 1년 동안 남편은 사업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고 그 사이 제 명의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렸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사업을 키우려고 하나보다 투자가 능력이 좋으니까 라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여행을 갔다 온 그 사이에 제 인감도장으로 제2금융권에서 수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소개시켜준 가정선생님도 2억 가까운 돈을 남편에게 투자한 상황이었고 가정선생님 돈까지 홀라당 들고 사라진 것이죠. 그냥 이 세상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흔적도 없이 남편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엄마는 아예 스트레스로 입까지 돌아가셨어요. 가정선생님은 남편이 중간에 정산한 퇴직금까지 돌려받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정신병이 올 정도로 사람이 망가졌어요. 저 또한 미친 사람처럼 거의 뱅글뱅글 돌고 거의 실어증에 가까울 정도로 남들과 말을 하지 못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3년간 시간 나는 대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낼까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딱 5년이 지나니까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잊자, 다시 시작하자, 잊어버리자, 잊고 용서하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그 사건을 마음에 묻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학교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가 27, 28살에 생긴 일이니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예전에는 분하고 화가 나 가슴에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도 잘 만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져 가고 아물었던 사건인 줄 알았던 그 일이 8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련회 답사 과정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경북에 갔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답사를 끝내고 선생님들은 전부 버스를 타고 올라갔지만 저는 경북에서 잠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올라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에 탁 하고 검은색 지갑이 발에 차이더라고요. 뭐야?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네 하고 주웠죠.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갈까 싶었는데 괜히 지갑 주인이 궁금하더라고요. 주인이나 찾아주자 하고 지갑을 연 순간 말 그대로 저는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확 풀리고 손이 정말 덜덜덜 떨렸어요.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덜덜덜 계속 떨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8년 전 실종된 없어진 남편이 떡하니 있었고 남편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이 있더군요. 지갑 속에 있던 민증은 그 여성분 민증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리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의 사진이 왜 이 지갑 안에 있는지, 이 여성분은 누구인지, 무슨 사이인지 궁금해졌죠. 손을 벌벌 떤 채 그 지갑 속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김선자 씨 맞으시죠? 제가 지갑을 주웠는데 혹시 땡땡 카페로 오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라 멀리 못 가서요. 라고 하자 감사합니다. 바로 달려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전화 걸어 약속을 취소했어요. 너무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 하고 그 카페로 갔습니다. 가서 덜덜 떨리는 손을 꽉 붙잡고 한 20분 정도 앉아 있었나? 그 여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땡땡 카페 도착했는데 어디세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일어나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고 멀리서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분이 걸어오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으신 분이었고 화장도 꽤 진해 보였습니다. 어느 것보다 향수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그 여성분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감사합니다. 음료라도 대접해드리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음료는 됐고 잠깐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네 라고 하며 당황하며 앉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전화번호 찾으려고 지갑 안을 보다가 한 남자 사진이 안에 있는 걸 봤어요. 누구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남자와 매우 비슷하게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에 있는 점 위치까지 똑같아서 확신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어떤 사이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여자는 약간 언짢아하면서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고 자세한 건 사생활이니까 묻지 마세요. 할 수 없이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8년 전 사라진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박수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투자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놈이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짜이고 지금 사기 사건으로 현상수배가 내려진 사람이며 허리 쪽은 붉은색 점이 있고 말투에 전남 사투리가 약간 배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제 핸드폰에 있던 남편이 자세한 사진 그러니까 고소장 등등 모든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 맞아요. 나한테는 김주혁이란 이름으로 다가온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제 손님으로 온 사람이라 몇 번 연락을 하다가
남자가 진지하게 만나자고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자기가 주는 돈으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투자 관련도 배우고 하라고 해서 지금 일 그만두고 그 사람 따라 이것저것 배우는 중이에요. 얼마 전에도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고 대출을 권유해서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바람에 못하게 되었던 거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한테 한 곳과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지방에 내려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받았고 그 여자에게 말했죠. 나는 이 남자 깜빵에 쳐넣을 겁니다. 이제 주소도 확보되었고 못해도 감옥에 몇 년 이상 살 놈이니 당장 이 남자 곁에 있지 말고 떠나세요.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사건을 맡아주신 형사님께 연락해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과 남편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전해드렸습니다. 8년 만에 이 사람 찾았고 여자친구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긴급 체포되어 구속수사 받았고요. 드디어 포승줄에 묶여 이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징역 7개월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너를 속일 작정으로 처음부터 접근한 게 아니었어. 제발 용서해줘. 나라고 안 힘들어했겠어? 여기 내려와서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아파도 끙끙 앓고 평생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나도 너만큼 힘들었어. 작은 걸 숨기려고 거짓말했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제발 나 좀 이해해줘. 그래도 예전 내 아내 아니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전하길래 저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판사에게 그렇게 말할 거라고 수천을 사기를 쳤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면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정말 소름 끼친 게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8년 전보다 더 젊어져 있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업소에도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 하면서 업소 여성분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뜯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상 50억 이상 사기친 게 아니면 그렇게 큰 징역형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정말 당한 사람은 알겠지만 사기당하면 평생 거의 마음에 평생 구멍이 난 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잡기라도 해서 다행이다. 내 한은 씻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네요. 경찰 출입 기자들이 기사화하면 안 되냐고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서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혹시나 제 지인들이 제 이야기인 줄 알고 연락을 해올까봐 숨겼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려고요. 꼼꼼 숨겨서 뭐 하겠어요. 피해자만 더 만들 뿐이지. 그리고 그놈도 더 이상 얼굴 빳빳이 들고 생활하지 못하게 된 셈이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맘먹고 사람 속이려 들면 뭔들 못하겠나 싶지만요. 이상입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